XSFM입니다. I, D, W, K 어디 안 가고 열심히 같은 자리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30년 후에 내 나라가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그것이 이미 정해졌고 바뀔 수도 없다는 사실은요? 알 수 없는 미래만 살아본 우리인지라 예측하기도 힘드네요. 2017년 두 번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2번째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책임 PD와 윤세민 기자와 홍콩 환타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홍콩의 오늘에 대해서 뭔가 전달드릴 만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시 모여 앉아 있습니다. 우산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주의 보장, 직접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요구가 더 커지고 한국의 2010년 가을 겨울처럼 시민들이 더 모여들어서 힘을 과시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집회도 점점 뜸해지고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생겼던 큰 싸움이 다시 불을 지피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단속을 가장 많이 당했던 그 동네의 별미 커리 오뎅 때문에 오뎅혁명이라고 부른다. 그 오뎅혁명 덕분에 중국 공안이 홍콩 시민들을 임의로 막 눈을 가려서 잡아다가 제이슨 본 족치듯 무언가 나쁜 짓을 행했던 것들도 세상에 그리고 홍콩 시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홍콩 환타님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와중에 홍콩은 6대 입법의회 선거, 즉 총선이 열립니다. 2016년 9월 20일 날 선거가 있었고요. 다시 복귀를 하자면은 홍콩 의회의 의석수는 70석이에요. 근데 이 중에 35명은 지역구에서 뽑아요. 이건 네. 우리 총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직능이 35석인데 이 35석 중에 30석은 간선제로 뽑아요. 아, 간선제는 중국 거네요. 예, 그렇죠. 중국 거라고 보시면 되죠. 즉 이제 뭐 베이징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중국 이제 이 홍콩의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35석을 모조리 이겨도 다수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능 35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제 다수를 차지할 수 없게끔 되는 선거 구조죠. 70석 중에 30석이 이미 중국한테 짱 박힌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슷한 선거 제도는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보셨고 과거 우리나라 유신 정부 때도 유정회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선거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죠. 네, 딱 유정회에 배정된 수준이네요. 네. 유정회보다 숫자가 많죠. 네. 그건 30%였는데 여기 지금 반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어도 니넨 과반 못 넘겨.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민주파의 승리라는 게 그냥 이제 그 홍콩 기본법을 못 바꾸게 하는 개헌저지선 확보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개헌저지선까지 이제 밀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진짜로. 자, 지역구에서는 범민주파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역구 전체 35석 중에 19석을 획득했어요. 턱없이 부족한. 이긴 거죠, 선거는. 이겼는데. 특히 홍콩 섬 같은 경우는 총 6석인데 베이징파가 2석. 민주파가 4석을 확보하는 역대급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게 역대급 승리인가요? 예, 다 비슷비슷했어요. 아니면 이제 민주파가 뭐 압도적으로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데모시스토당. 여기가 뭐냐면은 그때 얘기했던 누구죠? 조슈아 웡의 정당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뉴스 라운드업 코너에서 전해드렸죠. 네. 아, 그래요? 조슈아 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만 20세가 안 돼가지고 출마를 못했고 이제 당 의장인 레이선 로가 당선돼요. 참 레이선 로는 우산혁명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자이자 홍콩 독립하기도 하죠. 뭐 했어요, 근데 그때? 그때 홍콩 반환 기념 집회에서 조슈아 웡이 시위를 가다가 체포되었던 이야기. 아, 거기 홍콩 반환 꽃 조각상에서 완차이에서. 네네. 거기서 네. 체포됐다가 다음날에 풀려났고, 네. 그리고 7월 1일에 캐리람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네. 친중파하고 부딪혀가지고 다시 한번 체포되었던 이야기. 그렇죠. 예. 네. 자, 이 외에도 이제 오뎅 시위의 주도 세력 중에 하나였던 열혈공민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열혈공민이 당 이름이에요? 예. 멋진데요? 예, 90년대 예. 예. 한국 아이돌 남자 가수 이름 같네요. 네. 여기의 정숭타이. 그리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또 홍콩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청년 신정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혁명 이후로 일단 정당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역주의 본토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베이징은 베이징파예요, 그냥.
중국 말대로 하자. 네. 친민주파, 지금까지 친민주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중국인인 건 부정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하자. 근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애들은 우린 홍콩인이다. 무슨 소리냐.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정당인 거죠. 타이완으로 치자면 이제 지금의 민진당 같은 그룹이 홍콩에 생긴 거죠. 어찌됐건 이제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청년 신정이라는 정당이에요. 이것도 여기 야우와이친과 랑숭헝 등 무려 4명의 범독립파 청년 의원들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다른 추세인 거죠. 범독립파라는 말이 이해를 돕는군요. 네, 그렇죠. 처음 등장한 조직,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홍콩에서는. 투표는 58%였는데 이게 홍콩 반환 이후 의회 선거 중 최고 투표율입니다. 지난 총선이 2012년 총선 때는 53%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5%가 는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동안의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네. 전체 의석수를 보면은 친중국파가 40석, 범민주파가 30석입니다. 여전히 소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헌 저지선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의석 배분이 27대 43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석을 늘린 거죠. 민주파가. 올라갔네요. 네. 네. 자, 우산혁명 때부터 이때까지 행정장관이었던 렁추닝은 이 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베이징의 지지를 잃습니다. 독립파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일단. 그게 베이징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던 거죠. 중국은 좀 더 강력한 또라이를 찾게 되죠. 좀 더 강력한 대리인. 좀 더 강력한 대리인을 찾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돌아와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온에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하는 박래군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혼자 막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눈물과 분노, 증오와 혐오가 넘쳐날 겁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느티나무 같은 그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그늘 아래 약자와 소수자들이 한숨을 돌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이 일에 함께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힘내라 인권활동가, 힘내라 인권단체, 차원이 다른 기구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홍콩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이탈리아에 들러가겠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인분들과 일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진짜 그 힘듦의 진수를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라파스티체리아의 빤도르와 파네토네 초콜라또를 많이 구매해 주신 덕에 우리 파스티체리가 장사하기 싫어졌어요. 장사하기 싫어졌다기보다도 유럽 기운을 혹사당했다. 다 빠져나왔다. 다시 충전을 해와야겠다. 그러면서 잠시 공장을 멈추고 이탈리아에 가신대요. 그렇습니다. 유럽 기운을 받기 위하여. 네, 다시 재연수 받으러 가신대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러.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온다고 하시네요. 이게 사장님이 직접 만드니까요. 네. 사장님이 어디 가니까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7월 17일까지만 주문을 받는다고 하고요. 당분간 라파스티체리아의 빤도로와 파네토네와 쇼콜라토와 밀라네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딜레마가 생겨요. 뭐예요? 이제 7월 17일까지밖에 주문을 못 받으니까 빨리 빵을 사야겠다는 마음에 또 많이 구매를 하시면 네. 또 그러면은 여행 경비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늦게 돌아올 수도 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먹고 싶어도 좀 참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눈치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이에요. 밀라노에 집을 사시는 수가 있어요. 최대. 그러게요. 네, 걱정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남양주에 짱 박아놓고 싶으면 적당히들 사라. 그렇습니다. 안 팔리네. 빨리 다시 돌아와야겠네. 물론 뭐 이 정도는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파스티체리께서 이 새롭게 갈고 닦은 기술로 더 맛없는 빵을 만들지 않을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주문 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개최되죠. 스니커 애호가의 입장에선 말이죠. 그 전까지 이런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나오는 디자인 제품들이 군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유일하게 블랙 히스토리 먼스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BHM.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문화를 상징하는 패턴이나 색깔을 집어넣은 이제 패션 상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프라이드 패키지가 네. 거기에 더불어서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나옵니다. 땡디다스에는 프라이드 팩, 나땡키에서는 Be True. 그렇죠. 네. 무지개색을 디자인의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지개색이 잘 쓰면 되게 이뻐요. 많이 이쁘죠. 솔직히 저는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템 그냥 패션템으로서는 아주 훌륭하다. 물론 한국은 아직 이런 문제가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인권 문제 더뎌서 누구 뭐 어르신이 맞고 너는 뭐 야 넌 성소수자도 아니면서 네가 왜 그런 거 입냐? 그러면은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블랙 히스토리 먼스 패키지 같은 거 사가지고 신고 이러는데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내가 올해 마이클 조단이라 조단 신나? 저도 올해 비트루팩 하나 산 게 있거든요. 그거 되게 리셀가 엄청 비싼 거를 지금 내 생각엔 되팔 것이다. 아니, 안 팔 거예요. 진짜? 예, 저 그거. 되팔렘 안 해요? 4시간 기다려서 산 거기 때문에. 그럼 되팔아야지. 일단 한번 신어보고. 보상받아야지. 그렇습니다. 박빙으로? 네. 알겠습니다. 박내군 소장님이 몸담고 계신 인권재단 사람에서도 부스를 연다고 하네요. 네. 이런 소식도 전해주네요, 우리가 이제. 네. 오시면은 리플렛 엽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지개색 민들레를 기호로 표현한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하네요.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고요. 30수 반팔티입니다. 30수예요. 네. 나풀나풀 거리겠죠. 시원하고. 네. 저도 이번에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굿즈 사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쁜 굿즈 되게 많아요. 네. 네. 사거나 볼 것이 많습니다. 그냥 기성품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색으로 네. 연관된 그런 상품도 되게 많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쉬에서 무지개색 입욕제. 입욕제? 네. 제가 사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욕조가 없어서. 그렇죠. 알아요. 사지를 못했고. 이번에 가면 또 무슨 제품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쇼핑이나 구경 나가셨다가 잘 돌아보시면 인권재단 사람의 부스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권재단 사람 부스에 가서 그 알씨를 듣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엽서 한 2장 줄 거예요. 이번 주말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서 인권재단 사람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날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구름이 개어서 커다란 무지개가 떴으면 하는 기대해봅니다. 가실 분들 꼭 인권재단 사람 한번 들러주십시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리 오뎅 판매에 관심 있는 광고주를 찾습니다. 이탈리아 빵도 있는데.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맛있어요. 네. 저 홍콩 커리 되게 좋아해요. 네. 한국 커리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국물용 오뎅을 따로 팔아야 되냐 생각해보니까. 커리가 한국을 빼곤 되게 국가적인 개성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커리들. 우리나라 커리는 일본 커리잖아요. 그냥 일본 커리 일본은요 오히려 일본은 노란 커리 없어요 지금. 그래요? 한국은 오뚜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오뚜기 커리가 일본 커리 따라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는 이제 노란 오뚜기 카레 같은 거였는데 지금 일본에서 먹으면은 일본에서 노란 카레는 어린이 카레예요. 일본 카레는 대부분 갈색 나요 이제. 그럼 노란 커리가 자라면 갈색이 되나요? 어째 내 입맛에 맞다 했어. 네. 그래서 오히려 노란 카레가 이제 한국의 전통이 될 가능성도 있죠. 입이 노란 놈. 왜냐면 이런 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먹은 노란 참외가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요? 알아요? 예, 우리나라는 옛날에 노란 참외 없었어요. 일본 종자인데 우린 열심히 노란 참외로 이제 성주에서 거의 우리의 참외 변종의 극대화를 이뤘죠. 맛있는 참외를 만들었는데 막상 일본은 이제 참외를 안 먹죠. 지금 참외를 상업 재배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대부분 멜론으로 넘어갔어요. 일본 멜론 참 좋아하죠. 예. 일본에 참외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 같은 거죠. 하여간. 중국은 더 강력한 미친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잡담이 싫대요. 네. 홍콩의 시민들의 표의 힘이 더 세지는 것을 막아줄
예, 막아줄. 아주 나쁜 놈. 그리고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슈퍼빌런 나와라. 네. 근데 슈퍼빌런을 부르기 위한 조건이 생깁니다. 뭡니까? 자, 2016년 이제 6대 입법회가 개막을 해요. 10월 달에. 이날 청년 신정당의 두 청년 의원인 야우와이칭과 랑숭헝이 의원 선서를 하는데 어깨띠를 들고 나타나요. 네. 자, 뭐 조금 오래된 팬들은 의원 선서 때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유시민 전 의원이 계시죠.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백바지를 입으시고. 네. 예. 그러니까 옷만 그렇게 입어도 한국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SBS 2003년 4월 29일 오늘 때 아닌 옷차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회의장에 나왔기 때문인데 항의 끝에 퇴장을 해버린 의원들까지 있었습니다. 티셔츠에 청색 자켓, 흰색 면바지와 캐주얼한 차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한나라당 의석 쪽에서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국회는 일하는 곳이니까요. 일하기 좋은 복장으로 입고 왔고. JTBC 2016년 11월 8일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신생정당의 의원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며 선서를 거부해서입니다. Being a member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량숭엉 의원은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을 거꾸로 꽂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띠의 구호는 홍콩 is not China. 여기에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홍콩 is not China. 진아. 예. 진아라는 단어는 옛날에 경멸이죠. 썼어요. 한국 경멸이죠. 사람들이. 예. 지금은 가수를 칭하는 데 쓰이죠. 과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아라고 부르면서 중국인들을 약간 멸시할 때 썼던 표현이기도 하죠. 아, 심지어 일본이 썼던 멸칭이에요? 예, 일본이 썼던 멸칭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이랑 수교를 맺고 나서 일본은 이제 그 진아의 대체어가 축하, 중화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제는. 예. 하여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남중국해를 남진아해라고 불렀다가 맞아요. 이제 고쳤죠. 예. 자, 홍콩 기본법 104조에 의하면은 주요 관료, 의원, 판사는 취임 시 홍콩 기본법을 지키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 서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을 뿐이에요. 어찌됐건 이 사건은 친중파는 물론 민주파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사실 민주파는 뭐 이제 공산당의 실체 우리가 중국인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 가깝거든요. 네. 자, 홍콩 고등법원은 이제 선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 두 청년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해요. 이러면 그렇죠.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홍콩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중국이 또 개입을 합니다. 2016년 11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중국은 의회격인 중국인민대표자회의, 즉 전인대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104조요. 주요 예. 관료 의원 판사는 선서를 해야 된다. 홍콩 기본법을 지키고 홍콩 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 서약해야 한다는 조항. 예, 조항. 그렇죠. 근데 충성을 맹세 서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홍콩 특별행정구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규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면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선서 무효로 인한 걸석은 보궐선거도 하지 못한다. 어머. 왜냐하면 여긴 지역의원이란 말이에요. 보궐선거를 해도 이겨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지역구 전체의 인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그렇죠. 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조차 참정권을 제약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매우 중국스러운 게 잘못된, 그러니까 자 이원주 의원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광명 시민들이요? 예. 광명 시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해 버린다는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명 시민들은 해바라기를 뽑아도 투표를 할 수 있고. 한국은 요새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해? 한국은 지금 민주당이 사과하잖아요. 우리가 공천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거 멋졌어. 그렇게 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게 멋졌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광명 시민들이 투표권을 제한받아야 돼? 아니지 그건. 그렇죠. 자, 이러자 이제 범민주파가 독립파에 결합을 합니다. 다시 1만 3천 명이 이 안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밤새도록 대치를 하죠. 참고로 이제 그 야우하이칭 전 의원의 이분이 좀 이게 좀 기행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홍콩의 이제 뭐 초미녀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어요. 네. 그냥 아이돌처럼 생기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겨레도 이제 뭐 홍콩의 여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나 있었어요.
인터뷰 기사를. 제가 홍콩에서 귀국하면서 한겨레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왔거든요. 이분은 이제 좀 이제 세게 발언을 하는 게 심지어 리퍼블릭 차이나 같은 경우도 리퍼킹 진화라고 발음을 해요. 아, 그게 의도일까요? 아,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자기 해명은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판단은 뭐 각자에게 맡기고. 그러죠. 가난하게 살면은 킹부터 배우죠. 거의 속마음 오타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리퍼블릭인데 그걸 잘 발음을 뭐 해보면은 뭐 그게 어떻게 이해해줄 만한 사안이야? 리퍼킹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장난을 치고 그냥 풍자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유권해서 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논쟁은 되고 이거는 뭐 이제 트윗을 치면은 뭐 심하게 조리돌림을 당할 만한 건이긴 해요. 그죠. 국가에 대한 명령인데 조리돌림은 끝나야죠 이거는. 그리고 참정권을 제약받는 사람 무슨 죄냐고요. 진짜로. 물론 또 한국에 비춰보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그러면 한국도 만만치 않게 폭력적으로 대접하긴 하겠네요. 더 할지도 몰라요. 네, 그죠. 근데 그 지역에 죄송한 홍콩은 민주파가 결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못하게 하면은 또 여론은 반전되죠. 그러네요 또. 네. 여튼 그래가지고 홍콩 의회 의원 선서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과 달리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이번에도 독립파 한 분은 노란 우산을 쓰고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뭐 무릎팍도사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뭐 연불해듯이 막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선서의 문구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프리해요, 진짜로. 좋네요. 유시민 씨가 가면 래퍼들은 아주 좋을 거예요. 유시민 씨가 갔으면 되게 재미없는 에버리지 선서였겠네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 정도가 갔으면은 뭐 그냥 뭐 보도꼴이 안 되죠. 그냥 바지 없는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해도 되고 캔토니스로 해도 되고. 어떤 분은 이래요. 취임 선서를 갖다가 취임 선서 이러고 가는 분도 있어요. 왜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그냥 이제 그 이제 개성을 표현한 방식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취임 선서를 홍콩 의원들은 하게 된대요. 그 당선 세레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정부고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괘씸죄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플랭을 들고 특히 리퍼킹 차이나 같은 경우가 좀 셌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튀는 행동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냥 중국 정부의 신기를 건드린 거예요. 이분들은 다시 지금 홍콩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도 지금 어차피 상위기관인 전인대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법률투쟁을 하고는 계세요. 이제 민주파는 2명을 어찌됐건 잃었죠. 세레모니 한 번 해가지고 귀중한 자원 둘이 날아간 거죠. 3명 더 늘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취임날 날아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명분을 찾았는데 이제 떡밥을 던져줬죠. 이거는 좀 뭐 전술상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그분들의 판단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지속 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지난주에 새로 등판했던 아름다운 재단의 새로운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 네. 되게 그 디자인 같은 거 잘했더라고요. 옛날 게임 화면 보는 줄 알았어요. 멋있어서. 예. 야, 아름다운 재단이 확실히 홍보를 잘해. 큰 재단이다 보니. 아유, 우리 뭐 큰 재단 종종 받아봤는데. 네. 상대 우위다. 지금 현재 어쩌다 슈퍼맨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씨가 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총장은 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그 학교 법인 땡땡학원에서 네. 고발을 했던 씨를 갖다가 네. 또 내부 자료 제출에 관한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또 그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파면했다고 합니다. 파면했다고요? 네. 적법하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는 내부의 상황을 알린 것이 내부 자료 유출이라고 죄가 될 수 있군요, 학교에서는.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아, 그러면 바로 복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판 또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여러분께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동참을 하시면 네. 억울한 지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죠. 네. 어쩌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실제로 지금 부당노동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옳은 일을 하신 분들을 돈으로 돕고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광고가 나올 때마다 좀 머쓱한 게요. 내부 고발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왜요? 다만 못해 그냥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이상해라고 그 소셜에 써서 올릴 수도 있고요. 우리 사장은 고기만 좋아해. 입맛이 저질이야. 아직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난 능히 할 사람이죠. 예. 아니 저기 그 잡 플랫땡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근데 뭐예요? 그렇죠. 네. 네. 대나무숲 같은데요? 네. 기업인데요. 땡크루트 이런 데 가가지고 사장이 회식을 싫어함. 뭐 회식 가면 메뉴 똑같음. 뭐 이런 써놓고 네. 댓글로 써놔. 익명으로. 그럼 막 찾으라고 막 길길이 날뛰는 거야 나는. 아니 내가 아니고 그 해당 사장은. 혹은 그냥 뭐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본 적이 있던 사람이 그냥 뭐 소셜에서 몇 마디 하는 이런 정도일 수도 있고 더 넓게 넘어가면은 홍콩 시민이 홍콩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뭐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책 쓰고 이 정도도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자.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시진핑과 6명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와 6명의 여자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때 보면 예. 우리 입장에서는 2017년 7월 1일 이제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2020주년이죠.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즈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 처음 반환됐을 때 5살쯤 됐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애국교육 반대 집회나 우상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적극적인 반중 세대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정치 자산이 지금 타이완보다 더 젊어요. 홍콩이.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실패를 한 거죠. 자기들이 반환해서 만들어놓은 세대들이 가장 강력한 반중 세대가 됐으니까요. 네. 요즘 홍콩의 젊은 친구들은 중산년층에게 이런 썩대를 칩니다. 님은 2047년 전에 죽어서 정말 좋을 듯? 난 그때 겨우 50살인데.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흡수될 때 일부 양제가 없어지는 애.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게 난 그때 50살밖에 안 됐는데 난 그거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다. 님은 그 전에 죽지 않느냐. 마치 그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당시 프랑스 왕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 왕이 슬퍼하자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랬대요. 그래도 님은 장미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죽지 않느냐. 1999년 이후에는 그러지 못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는 얘기를 참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미 축제가 얼마나 성대하게 열리는데요. 2017년에 보내드림. 에버랜드 한 번만 가봐라. 그러니까요. 2047년에 아주 어렵게 비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2047년에? 먹을만 그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 참. 그때 정말 아무 절벽이나 올라가서 아무나 떠밀고 있을 거야, 나는. 심술이 그게 달해가지고. 참고로 2047년은 저희가 예언했던 다시 한번 뭔가 시위가 일어나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때예요. 네. 네. 언제 예언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47년이야. 다시 한번 아주 상또라이가 들어와서 한국에. 야, 그거 해석 잘못하면 이거네, 그러면. 네. 그때 우린 이미 이제 차이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홍콩의 입장을 그대로 떠올려 보자고, 우리가. 2047년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국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민 갈걸요? 그죠. 혹은 빠른 사람들은 벌써부터 애기들한테 중국어 가르치고, 중국 관련된 사업만 하고, 당 사람도 어떻게 못 만나나? 그래서 상하이를 기웃기웃거리고, 베이징을 기웃기웃거릴 거예요. 재작년에 홍콩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던 영화 중에 하나가 10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10년.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10년 후에 홍콩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8년 후에 홍콩이죠. 근데 이제 홍콩 영화의 그 우물함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홍콩도 반환을 거쳤기 때문에
그 뭐 중경사님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 통조림 이야기나 네. 그런 이제 기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10년 후에 홍콩을 그린 건데 되게 의문하죠. 그러니까 홍콩인들이 오히려 노예화돼 있고 디스토피아. 중국인들이 기세 등등하고 홍콩에서 광둥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관둥어 교육이 불법화가 돼가지고서 몰래 광둥어를 해야 되는 세상. 되게 의문하고 정말 내용이 계속 좋지는 않은데 그냥 우울해요. 그냥 우울하게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걸 홍콩 사람들이 1위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서 그 우울함을 공유하는 거죠. 맞다. 47년에 한국이 중국이 되면은 한국어가 불법화되겠군요. 국문과들은 어떡하죠? 지금 국문과들은. 아니, 고전 한국어. 뭐, DC나 OU 이런 데 있는 사람도 어떡하죠? 왜냐면 외국어가 가장 힘든 게 개그를 늦게 배워요. 그러니까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개그 치기는 어려워. 2등 시민으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문학적인 결과물을 향유하기 힘들어. 자기가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맞아요. 여튼 간에. 네. 자, 이번에 제가 홍콩에 있었죠. 2017년 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있었어요. 그 반환기념일 날 불꽃놀이를 하는데, 저도 뭐 이제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간다고 이제 몇 군데 소문을 냈더니 이제 그 모 호텔 담당자가 자기네 호텔 옥상에서 그거 찍기 되게 좋다고 오픈해주겠다고 제안도 하더라고요. 아, 맞다. 불꽃 축제 같은 거 하면 사진 박아, 개정판 책에 사진 박아 넣으러 가셔야 되는 거군요. 미친 듯이 찍어야죠, 그런 거 진짜. 되게 찬스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불꽃놀이 사진이 2009년 구정 때 찍은 사진 이후로 불꽃놀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저 사람할 때 안 가거든요. 어지간하면 피하는데. 고민이 되게 좀 되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홍콩 사람들한테는 이 날이 사실 이제 현재로서는 되게 이제 치욕적인 날이 점점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막 또 쌩 까고서 뭐 예쁘지 하면서 책을 팔아먹을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 반환 기념일은 거리에서 휘황찬란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그게 기분이 엄청 우울한 짜증나는 희한한 느낌이에요. 경술국치의 날 같은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건물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압을 해야 되니까 조국 회기 20주년 막 써붙여놨고 그다음에 황우상 광장이라고 이제 센트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조국 반환 기념 뭐 이렇게 장식물 같은 게 돼 있고 막 등 달아놨어요. 근데 정말 좀 관찰해봤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가요. 한국이 독립을 못했으면은 정말 국치일에 축제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날이 이제 합방일이니까. 네. 불꽃 축제하고 막. 그랬을걸요 아마. 예, 먹을 거 싸게 팔고. 근데 그게 10년밖에 안 됐으면은 20년밖에 안 됐으면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갈만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원체 당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1915년에 경성에서 그런. 그렇죠. 행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또 이 사진 그래서 저는 7월 1일을 포기했어요. 가 있으면 이 유혹을 이길 자신도 없고 또 그걸 찍어가지고서 책을 팔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서 좀 땡겨서 갔다 왔어요. 진짜 이제 그러면서 저 이제 분위기는 좀 많이 주시했죠. 7월 1일을 전후에 시위가 계획됐는데 시위는 되게 좀 불발됐어요. 많이 안 모였거든요. 그래서 설레발던 언론들은 또 이제 뭐 홍콩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무력감인 것 같아요. 이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올 것 같고 어쨌건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이제 소소한 승리들 뭐 아주 소소했죠. 지금 크게 보면은 국가안전법 사태 같은 경우도 소소한 승리였고 아니면 뭐 애국교육 같은 경우도 엎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산혁명에 실패했고 축구로 좀 기분이 좋았다가 또 어묵혁명 진압당하고 또 선거 좀 이기나 했는데 갑자기 또 무력하게 당선 취소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홍콩의 경기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래요? 집값은 꾸준히 뛰고 있고. 집값은 늘 뛰잖아요.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뛸 때가 더 있어요. 네. 지금 거의 그때 얼마 전에 짤방 돌아다녔잖아요. 그 7점 몇 평짜리가 뭐 7억?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로. 이와 함께 또 홍콩인이란 자부심 또한 나날이 추락한 게 지난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환 초기의 홍콩은 중국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이를테면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이양받았는데 이양받으면서 갑자기 중국은 뭐가 생겼냐면은 중국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중국에서 가장 큰 항구가 생겼고 홍콩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홍콩이 당시 중국 경제 전체 23%를 차지했어요. 와.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큼이 늘어난 거죠. 네. 자기 국부가. 모셔가야 될 존재. 그렇죠. 떠받들어 그리고 모셔왔어도 그냥 내 거 이러면 안 되고 되게 우쭈쭈 하면서 떠받들어야 되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700만인데 당시 12억 중국이 하는 총생산에서
홍콩이 4분의 1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때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죠, 진짜. 그때 옛날에 그 환타님 나오셔서 방송하셨을 때도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대하는 게 되게 웃기다고.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데 저거는 우리식으로 바꿔야 되고 네, 저걸 그렇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경제가 떨어질 거고.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근데 같아요. 이젠 그 정도도 아니에요. 몇 년 사이에. 중국도 이제 그런 홍콩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 맞더니 홍콩이 망했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때도 막 자국도 난리가 난 상태에서 홍콩에다 돈을 막 진짜 꼬라박았거든요. 자,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홍콩항은 중국에서 4번째로 큰 항구예요, 이제. 심지어 선전항의 물동량이 지금 홍콩을 앞서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자, 홍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선전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책을 쓰던 11년 전만 하더라도. 홍콩은 기본적으로 세계 3대 천연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구룡반도하고 홍콩섬 사이에 이제 빅토리아만이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수심이 20에서 40m 사이예요. 그러니까 대형 선박이 별다른 그 준설을 하지 않는다더라도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냥 구조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예. 근데 반면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게 장강항구잖아요. 퇴적물이 계속 쌓여요. 그래가지고 15m의 수심을 유지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였을 정도고 이러려면은 1년에 3번 준설을 해야 돼요. 떼돈이 들어가네요. 장강은요, 장강항구를 보면요. 한강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진짜로.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정말로. 바다 같아요, 진짜. 강이란 생각이 안 든다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은 정말 어떤 미친짓을 했냐면은 상하이 동쪽이죠. 우리 서해에 30km 전방에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상하이 신항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퇴적물이 안 쌓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중국에서 1위의 항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퇴적물 쌓인다고 할 때 한국에서 뭐 했냐면은 부산 신항을 확장하네 만 해가지고 싸웠거든요. 물론 그것도 흐지부지 됐지만은 했어도 답 안 나온 상황이었겠죠. 네. 물량을 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 중국 경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3%예요. 3%. 근데 홍콩 경제가 그럼 그 20년 동안 망했냐? 홍콩 경제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근데 중국의 성장이 더 어마어마하게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콩은 대체 불가능한 양자가 아니라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 나갈 수 있는 거죠. 남이 잘 키워준 거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나중에는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2등 국민일지도 모른다. 이건 좀 큰 거죠.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의 자부심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중화권에서는. 이 와중에 또 무시무시한 소리도 들려와요. 이를테면 홍콩 주둔군은 더 이상 상징적 존재가 아니다. 지금 홍콩 섬에 홍콩섬 주둔군 부대가 있어요. 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군 고위 상장이. 홍콩 주둔군은 더 이상 상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게 홍콩이 중국과 셴젠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군을 뭔가에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주둔군의 지위, 그 입장, 그리고 그들이 하시는 범위는 외세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원래 항구에는 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군인데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굳이 말할 이유 없잖아요. 자, 바뀐 표현은 이거예요. 홍콩은 더 이상 외세로부터 중국을 지킨 존재가 아니라 홍콩군은 일국 양제 자체를 수호해야 된다. 정치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정치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제 홍콩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아, 자기로부터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네. 내가 지켜야 된다. 복귀해 보면은 이제 1949년도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해요. 당시 상하이는 지금의 홍콩과도 같은 존재죠. 중국 경제의 대부분이었으니까. 네. 근데 인민해방군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또 문화혁명 이어진 얘기 같은데 그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공산군이 집권하면은 기업가들은 다 조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우려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되게 두려워했어요. 자본가들이 떠날까봐. 아, 그때 얘기 잠깐 했었구나. 네. 비슷한 얘기. 그래가지고 점령군들이 상하이의 인민해방군이 노숙을 해요. 일주일 동안. 네. 인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면서 야영지도 우린 따로 만들자. 그래서 자겠다. 라고 마침 막 있나 막 도로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호감을 사죠. 야영지 만들지 되게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시위죠. 그게 일종의. 우린 이렇게 인민을 사랑해. 뭐 이런. 어찌됐건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콩으로의 탈출이나 미국으로의 탈출을 포기해요. 특히 이제 그때도 상하이만 하더라도 이제 그 양쪽 이중국자들이 많아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배를 보내가지고서 그 이제 중국 정부의 무기나에 중공 정부의 무기나에 계속 실어 날랐거든요. 한 1년 후까지도. 여기서 타는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를 결정하게 되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빅엿을 먹었죠. 근데 이제
인민해방군 중국은 이제 홍콩에서 똑같은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영국 시절에는 이제 그 영국 주둔군이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이태원에서 치는 사고 같은 거 많이 쳤거든요. 네. 완차이 자폐로 된 데서 술 처먹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근데 그걸 막겠다. 우린 점령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20년째 그 홍콩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이제 홍콩 주둔군은 영외로 아예 안 나와요. 아예 못 나가는군요. 20년째 가둬놨어요 사람들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야 뭐 인권유리는 뭐 흔하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아예 밖으로 나와서 치안을 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휴가를 외박을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치안 유지로 홍콩 시내에 뿌려버릴 수도 있다. 평상시에. 네. 니네 함부로 자꾸 독립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군인이 그냥 휴가를 나가게 하는 것도 그 군을 파견시킨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액션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제복을 입은 우리나라 국민같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의 애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뭐 하고 있어. 이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국의 치안을 군인이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야기를 해요? 군인은 자국의 치안을 담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휴전선에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명찰에는 민정경찰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감 차이예요. 계엄이다 이것들아가 아니에요. 계엄이다 이것들아. 그 중국 계엄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안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군과 이제 경찰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당 우위의 국가다 보니까 경찰 공안은 이제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죠. 군은 당 소속이에요. 군이 당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은요, 인민해방군은 국가군이 아니에요. 당군이에요.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랑 완전히. 그렇구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필요해. 이건 또 자르겠구나. 네. 이렇게 규척을 했는데. 가장 예상하기 힘든 결론이거든요. 이래서 내가 필요해. 네. 중국은 국가보다 상위 개념의 당이 있고 우리는 환타가 필요하다. 그렇지. 내 상위 개념이요? 네. 여튼. 네. 어디까지 했어, 씨. 자, 반환기념식은 홍콩성 완차이 지구에 있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환기념비가 있고, 지난번에 했던 조슈아 웡이 이제 올라가서 막 이제 시위했던, 네. 그 이제 바우히니아 상이라고 그러죠. 네. 홍콩의 이제 성화인데, 그 상이 있죠. 그 상을 가리고 시위를 했죠. 네네네. 그거 되게 조그매요.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는 배후에 2개의 호텔을 거느리고 있어요. 하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제가 3번 잡았죠.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이 있는데 시진핑은 르네상스 호텔에 머물면서 홍콩에 머무는 기간 내내 이 2 호텔의 전 객실을 전세냈습니다. 왜요? 경호 문제. 보물찾기 이게 수행원들하고 2 호텔이 합쳐서 객실이 1200개예요. 5분마다 침대를 바꿔줘야 되나? 아니 이건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인 게 정치인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다녀도 되나 봐요. 시진핑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치인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시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황제. 네. 이게 방 하나에 대략 한 40만 원도 하거든요. 곱하기 1200 해보시면 대충 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싼 방들은 막 이제 몇천만 원짜리니까. 40이 아니라 프레지던셜 스윗은 그 한 방 10개 정도의 가격을 하잖아요. 10개 정도, 그쵸, 20개 정도에. 그쵸. 자, 컨벤센터 주변은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반환식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는 우산 휴대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비가 와도요? 이제 이때도 홍콩 장마철이에요. 저도 뭐 비와 되게 싸웠는데 아니 매너 있게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매너 있는 건 아닙니다만 노란 우산만 못 들고 하든가. 현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증한 우산을 지급하긴 했대요. 그 우산이 노란 우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무기로 쓰일까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분은 그렇게 했죠. 근데 기자가 무슨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방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야? 그렇죠, 시진핑 그렇죠. 얼굴 그림 우산 뭐 이런 걸 줬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503호가 노란 리본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네. 비슷한 심리인 거죠. 우산을 싫어하시는 거죠. 예. 자, 7월 1일 새롭게 간선제로 이제 베이징의 선택에 따라서 물론 이제 투표 형식을 따라서 이제 캐리람 행정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 투표의 형식이랑 무슨 형식이야 대체? 간선제. 간선제? 예. 네. 그간 이제 광둥어로 취임 선서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시황제 앞에서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로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취임 선서할 때 원래 중국 이제 국기가 있고 네. 이제 오성홍기가 있고 그 밑에 홍콩 행정기죠. 이제 홍콩 특별행정국 깃발이 좀 약간 밑으로 해서 걸리는데 네. 이번은 보면은 오성홍기가 일방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중국 깃발 안에서 그냥 취임 선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느낌이 딱 그 시스의 황제가 공화국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엠파이어를 만들 때 그 스타워즈 마지막 장면 딱 하면서 엔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되게 저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왕의 귀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캐리람 장관의 취임 일성은 국가안전법의 재추진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군요. 그 100만 시위로 막았던. 그쵸. 무서운 게 하나도 없군요. 자, 새로 추진하는 국가안전법은 분리독립과 선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중국다운 법들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독립파 의원 남은 2명은 반역죄. 그죠.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아까 들으셨던 저 홍콩 느와르 영화 제목 같은 그 신생 정당들은 다 해산될 거고요. 그렇죠. 네. 자, 2014년에 막았던 더 센 놈이 몰려오고 있는 셈이죠. 하여 이 재추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싸움이 날 것 같고요. 내년이나 후년쯤 4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편을 할수록 힘든 게 뭐냐면은 복귀를 계속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복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다음에는 방송에 한참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한번. 그럴까봐. 네. 아니면 옛날 걸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든가. 네. 예.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네. 천리 바뀝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1300km인가 그래요. 네. 2000km. 비행기를 타면 한 3시간 반? 3시간 반? 네. 3시간 반 정도? 거기에 있는 일.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의 속도로 볼 때는 타이완 못지않게 배부른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듣기에는 그냥 애쓴다 이러고서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작년만 생각해도 이제 막 감정이입이 되는데 네. 좀 다르죠. 배가 불러졌죠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류의 호헌을 막아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막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될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도 못 막을 가능성이 큰 싸움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네. 상대가 조금 다르죠. 네. 이 젊은 반환 이후 세대의 정치인들 사실 이렇게까지 정치의 뜻을 뒀으면 정치는 되게 장인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사회 유명 인사가 들어오고 검사나 변호사가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해온 노쇠 그릇 만드는 스타일의 그런 장인들이 들어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정치인의 되게 중요한 명확한 한계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정치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정치인은 수출될 수 없어요. 수출 수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네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죠? 그게 말입니다. 여튼.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지금의 독립파처럼 탄압을 받는 어떤 세력이 또 있었어요. 1967년 정도로 돌아가 보죠. 갑자기요? 네. 50년 옛날 얘기 전이네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지 않고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1967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홍콩에서 반영폭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반영폭동.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입장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얘기를 하죠. 반영폭동, 67폭동, 혹은 5월의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9개월간이나 이어졌어요. 네.
67년 3월에 홍콩의 한 조화 가짜꽃 있잖아요. 네. 그 공장에서 노사분규가 시작돼요. 근데 이 단순한 이제 쟁의가 홍콩 최대 노동조합 조직이었던 당시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일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5월쯤에 이제 경찰이 진압을 하고 21명의 노동자가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홍콩에서 거리 시위가 조직되는데 조합 공장의 쟁의에 연대한다는 의미였는데 특이한 것은 이때 나온 모든 시위대가 작은 빨간 책을 들고 시위에 나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작은 빨간 책이 뭔지 아시죠? 네, 마오어룩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렇죠. 네. 이날 127명이 체포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중국은 이때 한참 이제 문화혁명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정에 찬 이제 홍위병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을 해방하자.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광저우죠. 네. 광둥성이잖아요, 홍콩이. 광둥성 군구에서는 민병대를 조직해요. 홍콩 해방군이라고 하는. 영국군과 맞서 싸울 의용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민병대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의용군이 웃긴 게 군이 들어가면 이게 전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민병대가 들어가면 전쟁은 아니거든요. 아, 그냥 책임을 안 지는 수준에서 실제로 국가는 지원을 해주고 당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도 의용군 형식이었어요. 이게 그 거리에 작년에 광화문에 나섰을 때 누군가가 어르신하고 몸싸움이 있었다 치죠. 근데 그분은 일당 받으신 분 아니야. 그렇죠. 다만 이제까지 안 알려줘서 그렇지. 국가가 뒤를 봐주고 있으나 형태는 의용군인 시민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문화혁명 중전에서 몇 차례 지령이 나가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홍콩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호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국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촉발된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콩, 그러니까 식민지 측 경찰이 이제 시위대를 진압하니까 갑자기 베이징의 홍위병들이 영국 대사관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7월에는 중국 인민군 민병대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홍콩 경찰을 공격했고. 홍콩 경찰 4명이 5명이 사망을 해요. 이게 왜 9개월이나 갔나 했더니 국가 간의 네,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이었네요. 영국 식민지 당국은 이제 소요 진압을 위해서 경찰에게 발포권을 허용하고 이제 영국 노동조합 총연맹을 비롯한 좌파그룹은 도시 게릴라전을 감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체 제작한 폭탄, 뭐 크레모어 이런 거 만들어서 사제 크레모어가 막 거리거리 설치된 상황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후 발표에 의하면은 홍콩 경찰이 이때 찾아내서 해체한 크레모어 폭탄들이 약 한 8,000개였다. 그러니까 거의 시가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해체팀도 많이 다쳤겠네요. 예.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홍콩 사람들은 이제 반으로 갈려요. 영국 식민지가 낫다. 혹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갈리는데 8월 24일에 한 사건을 인해 가지고 여론이 뒤집어집니다. 램번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식 한자로 임채라고 있는 이 분이 홍콩의 라디오 정치평론가였는데 좀 좌파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었나 봐요. 전원책 씨 같았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좌익폭동이라는 건 중국 측의 비판적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반중국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백주에 대낮 테러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동선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탄 차를 세운 상태에서 차에 가솔린을 부어서 산채로 태워 죽여요. 근데 이게 또 장면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찍었어요. 이게 방송에서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에 대한 테러죠, 이게. 그러면서 여론이 좀 돌아서지요. 그래가지고 여론이 돌아선다는 거는 친영국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좌익폭동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52명의 사망자와 802명의 부상자, 1936명의 이제 체포되면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은 얼마간에 위축 다시 세를 회복하죠. 사실 이건 이제 좌파 그룹 내에서는 되게 흑역사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홍콩의 좌파들은 뭐 중국의 지도를 받았던 경향은 있긴 하지만은 또 영국 식민지 어차피 그것도 식민지니까요. 식민지를 온갖 부조리와 싸우고 민주주의 회복 확대를 위해 가지고서 많이 투쟁을 해요. 60, 70년대에는 사실 홍콩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60, 70년대는 뭐 라디오도 메이드인 홍콩이 좀 알아줬고 제조업 천국에서 시작하거든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제조업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제 자본가들 견제했고 노동운동을 보존했던 그리고 영국과 맞서서 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했다는 그런 공로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주장들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좀 더 확대하자. 총독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 그럼 지금 행정장관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회가 지금도 35석이지만은 모두 직선제로 우리의 의사대로 의원을 뽑게 해달라. 그때는 그러한 주장을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제 1997년 홍콩이 반환된 이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들이 말입니다. 아, 그래요? 다 틀리고 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확대나 행정장관 격의 어떤 영국 총통을 직선 뽑자 이런 요구들을 네. 중국이 홍콩 접수하자마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너무 과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하겠다고 하셨군요. 아니야. 왜 거짓말해? 손 아니야. 하여간에. 아우 귀여워. 그 얘기는 그 얘기 지금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왜 환타님이 거짓말해서. 자, 60년대에 이러한 투쟁이 있었다. 이게 또 이거 듣고 또 민주노총 깐다고 오해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투쟁이란 그게 좌경이든 우경이든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던 사람들은 비교적 언제나 요즘 한국은 안 그래. 지금 한국과 비교하지 마세요. 역사상 언제나 더 약자의 편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쥐어주고자, 임금을 똑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똑바로 주고자. 그런데 그 책임 누구한테 있죠? 그땐 영국 정부한테 있어요. 네. 총독 나와 이 새끼야. 나와서 쓰면 집에 가 이 새끼야. 우리는 중국 사람이야. 우리는 중국 사람이야라는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자를 지키는 게 중요해. 네. 근데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약자인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전도 본말이 생겨요. 네. 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홍콩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조직인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은 친중국이에요. 친중국에서 가장 큰 굿즈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엔 노동자 편의 좌익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편의 좌익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역사까지는 없죠. 없죠. 네. 갑자기 정의당이 집권했다고 갑자기 민주노총이 이제 파업은 섣부른 짓이다. 네. 이딴 소리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노총이 그랬다는 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한국노총은 처음에 그러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제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안전법을 찬성하고 행정장관 직선제가 왜 필요하냐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의회에 계시는 다수의 노년 의원들은 사실 영국 시절 한 3, 40년 전으로 가면은 옳은 소리만 하시던 분들이에요. 영국이랑 싸워야지. 네. 입만 벌리는 앞날을 위해서. 네, 입만 벌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계속 국회의원이야. 네, 그렇죠. 앞날이 왔어. 영국은 갔어. 왜 파업을 하고 지랄이야? 옛날엔 찍소리 못하다가 지금 와서 왜 지랄이야? 그렇죠. 이번에 두 청년 의원의 삐딱한 취임 선서에도 가장 큰 호통을 친 그룹이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에요. 참 홍콩은 이 노동조합 총연맹 말고 다른 조직이 또 있는데 IFU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 홍콩 노동 총연맹에 밀려가지고서 아예 역할을 못하다가 1990년에 제2노총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2노총은 이제 범민주파예요. 근데 이 제2노총은 딱히 영국 시절 영국 편도 아니었어요. 네, 하여간 비슷한 경우 저는 어제도 본 것 같거든요. 그 유현주 의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아보다가 은근히 되게 많이 팠어요. 재밌는 게 그 옛날에 이 급식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발언을 하기 전에 그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현주 의원을 싫어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네. 너는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네. 그렇죠. 그런 말은 나나 할 수 있지. 그 파업은 되게 많이 반대했었죠. 네. 네. 이게 드라마틱한 홍콩 좌파들의 변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많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상식보다 나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잣대가 너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랑, 그다음에 정파적 입장이 아닌 자신이 어느 시절 믿었던 그 상식이란 잣대를 간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저 지금 계속 홍콩에 대해서는 이제 책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천착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감정이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조사 초기에 홍콩을 저도 잘 모르던 때,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저 베이징판 뭐 하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쟤들도 어쨌든 좌파잖아? 그럼 쟤들 뭐 했지? 하고 뒤져보는데 찾아지기도 금방 찾아지고 그거 있잖아요. 별로 놀랍지 않은 놀라운 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하고 찾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나왔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좀 서글펐어요, 한 인간으로서. 공산주의가 발견되고 개발된 이후에, 그러니까 한참 옛날에 순수한 소비에트 혁명의 후예들 이겠죠? 아마? 그렇죠. 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우리의 현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리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입장이라는 거는 상식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정파의 입장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 노인네들이 한 시설의 그 한 따까리가 그래요. 참. 그래서 저는 제가 조성조 소장님이 얼마 전에 했던 방송이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뭐라요? 청취자 여러분, 조성주 소장이 하는 방송 좀 인상 깊게 들어주세요.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일단 윤세민은 그러고 있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요, 조성주가 좋아요. 조성주 소장이 방송인으로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진짜 요새 잘해요? 네. 네, 들을게요. 저희 한타임은 더 좋아요. 다당제에 대한 다당제에 관한 DDJ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각자의 욕망을 감싸줘야 되는 대변해줘야 되는 정당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게 하나로 뭉칠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파의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건 하나로 뭉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발생한 부작용들을 우린 많이 봤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정의당과 지금 민주당이 오랜 세월 하나로 뭉쳐 있었으면은 거기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억압을 받고 있을 때는 그 부작용이 가려져 있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더 큰 대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각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자영업자의 편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의 편일 수도 있고, 대기업 정규직의 편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의 편일 수도 있고, 약자의 편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약자가 모두 다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지향성이 다 다른데, 우리는 아직까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존중해주면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정당을 구경해본 일이 강남에 땅 있는 사람들과 대기업, 그리고 특정 지역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정치 효용성을 처음 경험해보잖아요. 전 지금은 이래도 된다고 봐요. 오래 가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홍콩의 서민들을 구하고자 60, 70년대에 일어섰던 어르신. 예. 같은 분들의 로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뭐 지금 동교동계나 상도동계의 막내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막내가 확실하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예, 김무성, 김경재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물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젊은 사람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정치인이 사람으로서 이게 HP가 닿는 순간 그때를 배려해서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상기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홍콩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안민주 정부 10년 동안 겪었던 부작용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홍콩 환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혁명이 더뎌지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의 핵심 세력의 분열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지요.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끓는 거예요. 좀 거기까지 이해해요. 홍콩 유권자들의 선택은 탁월했죠, 사실. 우리나라 기준 청년 정치의원이 지역구서 되게 힘들잖아요. 네. 4명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홍콩 섬 지역구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남 같은 데인데. 네. 강남 같은 데서 본토파 청년이 됐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긴 했었죠. 그거는 유권자로서의 역할은 홍콩이 되게 잘했던 그거는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더 유리할걸요, 그거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들은. 이런 류의 한국도 21대 총선에서는 경험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4년 내로 부동산 정책이 행여 성공하게 된다면 지역구도와 계층구도로 인해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던 관행이 매우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아직도 우리가 정부를 뒤엎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 효용감의 절정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누가 하죠? 뭘요? 내년에. 안 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누가 해요? 있을까? 데센. 우리 현상이가. 유면상 PD가.
예. 하고 싶은 당이 있어요, 혹시? 아니요. 국민의당을 누가 할지 걱정돼서? 궁금해서요.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이 정당 구조는 계속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대로 가야 돼요. 오늘은 홍콩 얘기했습니다. 국당 얘기 아니고. 재밌었고 안타깝습니다. 네. 여행 가보기도 전에 홍콩이 가보기 어려운 곳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네요. 오랜만에 홍콩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도와주셨습니다. 홍콩 환타님이 간만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책 좀 사라 이것들아. 다음 주에 봬요. 네. 예. 저희도 물러갑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기자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